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에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진성그룹의 본사 건물은 그 자체로 권력의 상징이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탑은 구름을 꿰뚫을 듯 솟아 있었고, 그 꼭대기층에 위치한 회의실은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채 침묵에 잠겨 있었다. 길게 뻗은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에는 진성그룹의 최고 임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가죽과 커피향 그리고 숨막히는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회의의 중심에는 강태환 회장이 앉아 있었다. 60대 초반의 그는 잘 다듬어진 백발과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해온 자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특유의 위압감을 온몸으로 뿜어냈다. 그의 시선이 회의실을 천천히 훑자 모두가 마른 침을 삼켰다. 강 회장의 말 한마디는 진성그룹의 운명을 나아가 한국 경제의 일부를 뒤흔들 수 있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다음, 그의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울리자 모두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다. 발표를 위해 일어선 것은 리스크 관리팀의 한유진 대리였다. 그녀는 짙은 색의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두꺼운 서류철을 든 채 조용히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화려하지 않은 외모, 조용한 걸음걸이, 그 어디에서도 특별함을 찾아볼 수 없는 평범한 직원이었다. 임원들은 그녀에게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듯 무심한 시선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안녕하십니까. 리스크 관리팀 한유진입니다. 지금부터 글로벌 파트너사 아퀼라 테크의 잠재적 부실 위험 및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했다. 그녀는 떨리는 기색 없이 준비된 자료들을 하나씩 화면에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다. 그녀가 제시한 데이터는 방대하고 치밀했다. 아퀼라 테크의 재무제표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 최근 몇 분기 동안의 비정상적인 현금 흐름,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의 미묘한 신용등급 변동까지. 그녀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의 징후들을 논리적으로 엮어냈다. 결론적으로 아퀼라 테크는 외형적으로는 건실해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아퀼라 테크가 파산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합작 프로젝트에 투입된 우리 그룹의 자본금 5천억 원은 전액 손실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의 투자 비중을 즉각적으로 축소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몇몇 실무진 출신 임원들은 유진이 제시한 자료의 깊이에 놀란 듯 눈을 빛냈지만 대부분은 강태환 회장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강 회장은 팔짱을 낀 채 미간을 찌푸리며 유진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한유진 대리라고 했나? 네 회장님. 리스크 관리팀은 언제부터 소설을 쓰는 부서가 됐지?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유진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소설이 아닙니다, 회장님. 모든 내용은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분석 결과입니다. 첨부된 자료를. 시끄러워. 강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내리쳤다. 컵에 담겨있던 물이 넘실거렸다. 아퀼라 테크가 어떤 회사인 줄 알고 감히 그런 소리를 하는 건가? 헨리 포스터 회장은 나와 10년을 함께한 파트너야. 자네 같은 일가에 대리가 뭘 안다고 세계적인 기업의 근간을 흔드는 망상을 짓거리는 거지. 지금 내 판단이 틀렸다고 말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모욕감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와 직관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그에게 있어 한유진의 보고서는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자신의 경영 능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쳤다. 회장님의 판단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데이터가 가리키는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고 대비하는 것이 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전문가로서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태도가 강 회장의 분노의 기름을 부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유진을 덮쳤다. 업무. 이게 자네의 업무라고 근거 없는 낭설로 회사의 중요한 파트너십을 흔들고 임원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게 자네는 지금 우리 그룹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어. 그는 유진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녀가 들고 있던 보고서, 서류철을 거칠게 빼앗아 들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그녀가 몇 주간 밤을 새워가며 만든 노력이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종이 뭉치가 우리 그룹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웃기지도 않는군. 강 회장은 그 말을 끝으로 모든 임원들이 보는 앞에서 보고서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들이 힘없이 공중으로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찢어진 종이들을 다시 한번 찢어 갈기갈기 만들었다. 촤악!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회의실의 침묵을 갈랐다. 임원들은 숨을 죽였다. 아무도 감히 강 회장을 말리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서 파기가 아니었다. 한유진이라는 개인의 전문성 노력, 그리고 인격에 대한 공개적인 처형이었다. 한유진 대리, 자네는 우리 그룹에 있을 자격이 없어. 자네의 그 잘난 분석력으로 자네 앞날이나 분석해보는 게 어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다시는 내 회의에 그 얼굴 들이밀 생각 마. 강 회장은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경멸스럽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 모습은 마치 승리한 포식자 같았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노력의 잔해들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분노 대신 이해할 수 없는 차가운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 뒤돌아서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등은 놀랍도록 굳건하고 똑발랐다. 그 모습을 보며 몇몇 임원들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너무나도 침착한 패배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유진이 문을 열고 사라지자 강 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자리로 돌아왔다. 주제넘은 소리로 분위기만 흐렸군.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아퀼라테크와의 합작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할 겁니다. 내가 보증하지. 이건 진성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야. 그는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는 듯 힘주어 말했다. 임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조했다. 역시 회장님의 희안은 탁월하십니다. 일가의 대리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지요. 아첨의 말들이 오갔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다시 강태환 회장을 중심으로 굳건해졌다. 찢어진 보고서 조각들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잊혀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잊으려 했던 그 종이, 조각들이 사실은 거대한 댐의 붕괴를 알리는 첫 번째 경고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방금 문 밖으로 내쫓은 평범한 여직원이 그 댐을 폭파시킬 기폭장치를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강태환 회장과 그의 충성스러운 임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지 못한 채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지옥은 아직 5분도 채 남지 않은 미래였다. 회의실 문이 닫혀있자 바깥 사무 공간의 소음이 희미하게 유진의 등 뒤로 밀려났다. 그녀는 방금 겪은 공개적인 모욕과 해고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걸음걸이로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동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훔쳐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과 약간의 경멸, 그리고 강태환 회장의 분노를 샀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파편처럼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어쩌다가 회장님께 제대로 찍혔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했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러게 왜 주제넘게 나서서 그냥 조용히 시키는 일이나 할 것이지. 유진은 그 모든 시선과 소리를 투명한 유리벽 너머의 풍경처럼 취급했다. 그녀의 내면은 폭풍이 휩쓸고 간 후에 고요한 바다와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파티션에 도착해 의자에 앉았다. 책상 위는 그녀의 성격을 보여주듯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모니터에는 아직 그녀가 분석하던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과 그래프들이 떠 있었다. 그녀는 회사 컴퓨터는 건드리지 않았다. 대신 개인 소유의 최신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슬림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일반 메시지 앱이 아닌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보안 메신저를 열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제네바 LMP라는 이니셜로 저장된 연락처로 전송되었다. LMP는 법률 및 특허 로 앤 패턴트를 의미하는 그들만의 약어였다. 예상대로 플랜 B를 시작합니다. As expected, commencing plan B. 메시지는 전송과 동시에 서버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유진은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진성그룹의 유리탑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몰려오는 것이 보였다. 다음으로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진성그룹의 내부망이 아닌 별도의 보안 VPN을 통해 개인 서버에 접속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 라인들이 나타났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특정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렀다. 그러자 화면 한쪽에 작은 디지털 타이머가 나타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타이머가 아니었다. 그녀가 설계한 정교한 금융 알고리즘의 실행 예고였다. 이 알고리즘은 아퀼라테크의 주가 붕괴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여 사전에 설정된 조건이 충족되면 수십 개의 유령 계좌를 통해 공매도 주문을 자동으로 체결하고 관련된 파생 상품의 포지션을 정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것은 강태환의 오만이 만들어낸 재앙을 그녀의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냉혹한 기계였다. 5분. 강태환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무릎 꿇기까지 그녀가 설정한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또 다른 연락처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수신인은 블랙스톤 서울. 세계 최대의 사모펀드 운용사의 서울 지부를 의미하는 이름이었다. 독수리가 추락합니다. 준비하세요. The eagle is falling. Be ready. 아퀼라는 라틴어로 독수리를 의미했다. 그녀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치명적인 신호였다. 거대한 시체를 뜯어먹을 준비를 하라는. 그 시각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강태환 회장은 언제 분노했냐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임원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다. 요즘 젊은 것들은 패기는 좋은데 자기 분수를 몰라. 가끔은 저렇게 길을 꺾어줘야 정신을 차리지. 그의 말에 임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첨을 쏟아냈다. 회장님의 카리스마에 눌려 아마 밤잠도 못 잘 겁니다. 진성그룹의 기강을 바로잡는데 꼭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 회장의 비서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강 회장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다. 회장님, 방금 유럽 증권거래소에서 아퀼라테크의 주식 거래가 비정상적인 변동성을 이유로 일시 중단되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좁혀졌다. 하지만 그는 이내 표정을 풀고 손을 휘저었다. 시장의 사소한 동요일 뿐이야. 헨리 포스터는 바위 같은 사람이야. 이 정도 흔들림은 아무것도 아니지. 호들갑 떨지 말게. 그는 절대적인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머리카락 굵기만 한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한유진의 그 확신에 찬 눈빛이 순간적으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사무실의 공기는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유진에 대한 수군거림은 잦아들고 그 자리를 불안한 침묵이 채웠다. 금융팀 직원들의 모니터에 경고 알림이 번쩍이기 시작했다. 속보 아퀼라테크 거래 정지 시간 연장 발표. 미확인 루머 아퀼라테크. 막대한 규모의 미공개 부채 은닉 의혹. EU 금융감독위원회 아퀼라테크 관련 긴급 성명 발표 예정. 사무실 곳곳에서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다급하게 수화기를 들고 소리쳤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확인 좀 해봐요. 아퀼라 주식 보유량 전부 매도 주문 넣어. 당장.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아까까지 강 회장에게 아첨하던 재무본부장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쳐나왔다. 그는 자기 팀원들을 향해 절규하듯 소리쳤다. 당장 아퀼라 쪽이랑 연락해. 헨리 포스터 회장이랑 직접 통화해야겠어. 그리고 우리 보유 지분 어떻게든 팔아치워. 지금 당장. 그러나 이미 늦었다. 시장은 패닉에 빠져 매도 물량만 쌓일 뿐 매수자는 자취를 감춘 뒤였다. 한유진의 책상 위 노트북 화면의 타이머가 마침내 붉은색으로 변하며 쿵쿵쿵쿵건을 가리켰다. 그와 동시에 전 세계 모든 금융뉴스 단말기와 방송사의 화면에 동일한 헤드라인이 대문짝만하게 떠올랐다. 긴급 속보, 아퀼라 테크놀로지, 긴급 파산 보호 신청. CEO, 헨리 포스터, 대규모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조사 착수. 효과는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다. 사무실 한가운데 걸린 대형 주식 시세표에서 진성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핏빛으로 물들며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5천억 원. 강태환이 자신의 해안이라 자랑했던 그 거대한 투자는 이제 단 1원의 가치도 없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유악, 말도 안 돼. 사무실은 아비규환에 빠졌다.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직원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한유진은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다. 마치 시끄러운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끝난 후 무대를 떠나는 지휘자처럼. 그녀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그녀의 업무는 끝났다. 그녀는 넋이 나간 채 뛰어다니는 직원들 사이를 회의실에서 뛰쳐나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망연자실 서 있는 임원들 옆을 유유히 지나갔다.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가 경고했던 바로 그 화재를 진압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유진은 건물의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섰다. 눈부신 햇살이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강태환의 오만과 진성그룹의 혼돈이 담긴 유리탑을 등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거리를 걸었다. 5분이 지났다.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진성그룹 본사 40층 평소에는 고요한 임원 전용층이 지금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비상 상황실로 급조된 대회의실에서는 고성과 서류 넘기는 소리, 그리고 절망적인 탄식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었다. 주가 방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자사주 매입이라도 해. 회장님, 이미 하한가입니다. 매도 물량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마진콜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당장 증거금을 채우지 않으면 반대 매매가 터집니다. 강태환 회장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친 채 핏발선 눈으로 모니터들을 응시했다. 수직으로 낙하하는 붉은색 그래프는 마치 그의 심장에 박히는 비수 같았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철옹성이 자신의 왕국이 단 몇 시간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 있던 임원들은 이제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겁에 질린 얼굴로 서로의 눈치만 살피거나 의미 없는 보고를 되풀이할 뿐이었다. 강태환의 절대적인 권위가 녹아내리는 것이 눈에 보였다. 바로 그 순간 지옥 같은 혼란 속에서 강태환의 뇌리에 섬광처럼 한 장면이 스쳤다. 오늘 아침 회의실에서의 일.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던 그의 오만한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차갑고 평온했던 한유진의 얼굴.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 데이터가 가리키는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고 대비하는 것이 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갈기갈기 찢어버렸던 그 보고서 조각들. 젠장. 강태환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포효했다. 그는 겁에 질려 다가오지도 못하는 비서실장을 향해 악을 썼다. 한유진 리스크 관리팀, 그 여자 당장 찾아 전화해. 아니, 내 사무실로 끌고 와 당장. 그의 명령에 비서실과 인사팀이 비상에 걸렸다.
그들은 허둥지둥 그녀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 회사 내선 번호는 받지 않았다. 사무실 자리에 전화기도 마찬가지였다. 인사기록 카드에 적힌 개인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돌아왔다.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직원 하나가 그녀의 이메일함을 확인하고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와 보고했다. 회 회장님, 한유진 대리가 아퀼라테크 파산 속보가 뜬 직후에 사직서를 이메일로 제출했습니다. 사직서. 그 단어는 강태환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그만둔 것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었다. 그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한기가 흘렀다. 집 주소는 주소라도 있을 것 아닌가. 파일에 기재된 주소는 서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만 급파된 직원이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따르면 한 달 전에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고 그녀는 그저 서류상의 주소만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 강태환의 불안감은 절망을 넘어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겨냥한 정교한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태환이 분노와 무력감에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지려는 순간 그의 개인 비서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비서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지극히 사무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태환 회장께서 한유진 씨를 찾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만나실 수 있도록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본사 최고층 VIP 라운지에서 10분 뒤에. 누구십니까? 비서가 묻기도 전에 전화는 끊어졌다. 혼란스럽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강태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협박하거나 돈으로 회유해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VIP 라운지의 문이 열리자 강태환은 숨을 멈췄다. 방 안은 절대적인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한유진이 통유리창 앞에 서서 혼란에 빠진 도시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침에 봤던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몸에 꼭 맞는 우아한 다크블루 색상의 원피스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 따라 고급스러운 광택을 뿜어냈다. 그 옷은 권력과 부를 아는 사람만이 소화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양옆에는 칼처럼 날렵한 맞춤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한 명은 냉철해 보이는 서양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든 날카로운 인상의 한국인이었다. 네오, 한유진, 강태환이 더듬거리며 소리쳤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네가 꾸민 짓이지.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할 거지. 돈을 주마.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유진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표정은 시베리아의 빙원처럼 차가웠다. 수습이라고요. 강 회장님 수습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철거니까요. 아주 잘 통제된 철거. 그때 서류 가방을 든 한국인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의 판사처럼 냉정하고 명확했다. 강태환 회장님, 저는 제네바 LNP의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 서류는 위임장입니다. 한유진 씨는 스위스 투자펀드인 베리타스 캐피탈의 유일한 정원 대리인입니다. 그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 잠시 말을 멈췄다. 베리타스 캐피탈은 지난 6개월에 걸쳐 진성그룹의 의결권 있는 주식 51%를 확보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소유주들께서는 회장님의 경영 방식에 큰 불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최대 주주, 정원 대리인. 그 단어들이 강태환의 뇌를 강타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그녀의 완벽한 보고서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던 태도,
그리고 이 완벽한 타이밍의 붕괴까지. 그녀는 직원이 아니었다. 자신의 심판자였다. 그럼 아퀴라에 투자된 5천억은? 강태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처음으로 옆에 있던 서양인 남자가 입을 열었다. 완벽한 한국어였다. 그 돈은 보험에 들어 있었습니다. 몇 주 전 베리타스 캐피탈이 직접 가입한 보험이죠. 아퀴라테크가 회계 부정을 사유로 파산할 경우 투자금 전액을 보상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손실은 없습니다. 그는 강태환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위험성 평가 보고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투자 감행으로 회사에 막대한 시가총액 손실을 입힌 회장님의 중과실과 업무상 배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다. 완전한 파멸, 그리고 감옥, 강태환의 세계가 산산조각 났다. 그의 오만, 그의 권력,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는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신이 쓰레기라 모욕했던 여자의 차갑고 무자비한 얼굴을 보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쿵! 한때 철옹성 같았던 남자의 무릎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유진을 올려다보았다. 눈물과 침이 뒤섞여 그의 얼굴을 적셨다. 제발. 그의 목에서 쉰 소리가 새어나왔다.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 회사를, 제발, 뭐든지 하겠소. 제발. 한때 서울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거인이 자신이 경멸했던 여자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다. 제목 속의 예언이 비로소 잔인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Đã nhận lệnh. Cuộc chiến tại Jin Sung. Giờ đây chuyển sang một giai đoạn mới. Quyền lực đã đổi chủ và trật tự mới bắt đầu được thiết lập. Nhưng kẻ thật thế sẽ không dễ dàng chấp nhận thất bại. chương 4. 강태환이 무너져 내린 VIP 라운지 안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유진은 자신의 발치에 엎드려 애원하는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자의 희열이나 패자에 대한 동정심 따위는 없었다. 오직 냉정한 전문가의 무감정한 시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구차한 애원에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옆에 서 있던 김 변호사를 향해 돌아섰다. 보안팀을 부르세요. 지금 즉시 회장실을 폐쇄하고 모든 데이터 접근을 차단합니다. 강태환 씨의 개인 비품 외에는 아무것도 반출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이미 그녀의 사전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강태환을 벌레 보듯 한번 훑어본 후 그를 그대로 지나쳐 라운지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김 변호사가 보안팀에 전화를 거는 냉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장면은 다시 40층의 비상 상황실로 전환되었다. 한유진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수라장 같던 실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겁에 질려 허둥대던 임원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뒤로는 김 변호사와 방금 전 베리타스 캐피탈의 재무 분석가로 소개된 에반스 씨가 든든하게 따랐다. 그들의 존재감만으로도 이미 권력의 추가 누구에게로 기울었는지가 명백했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회의 테이블에 상석, 방금 전까지 강태환이 앉아있던 자리로 걸어갔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다른 모든 임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뻣뻣하게 굳어 그녀의 처분만 기다렸다. 지금부터 진성그룹의 모든 의사결정은 베리타스 캐피탈의 대리인인 저 한유진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녀는 서론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장악했다. 재무팀, 지금 즉시 그룹의 모든 자금 흐름을 동결하세요. 베리타스 캐피탈의 공식 승인 없이는 단 1원의 지출도 불허합니다. 모든 계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해 주십시오. 네넷. 재무본부장이 황급히 대답했다. 법무팀, 강태환 전 회장의 모든 법인카드와
결재 권한을 즉시 정지시키고 관련된 모든 법적 효력을 무효화하세요. 또한 그룹 내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이사회 및 위원회 직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법무팀장이 고개를 숙였다. IT 부세요. 강 회장 및 그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임원 15인의 모든 사내 데이터 접근 기록을 즉시 백업하고 지난 1년간의 서버 로그를 봉인하여 주십시오. 증거 인멸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그녀의 지시는 신속하고 정확했으며 강태환의 남은 권력 기반과 도주로를 체계적으로 잘라내는 외과 수술과도 같았다. 방금 전까지 강태환의 눈치만 보던 임원들은 이제 새로운 권력의 질서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순하게 그녀의 명령에 복종했다. 한편 강태환은 보안팀에 의해 VIP 라운지에서 끌려나와 지금은 창문도 없는 작은 예비 사무실에 사실상 감금되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개인 휴대폰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첫 충격의 파도가 지나가자 그의 내면에서는 굴욕감이 들끓는 분노로 변하고 있었다. 그는 패배를 순순히 받아들일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믿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몰래 숨겨두었던 대포폰을 꺼내들었다. 첫 번째 전화는 여당의 실세인 박 의원에게로 향했다. 박 의원, 나 강태환이요. 큰일이 났어. 당신이 지난번에 힘써서 막아줬던 우리 그룹 세무조사. 그건을 다시 파헤치려는 녀석들이 나타났어. 당신 비자금 일부가 우리 쪽에서 나간 거 잊지 않았겠지. 그는 낡은 거래와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부패한 네트워크를 다시 가동시키려 했다. 두 번째 전화는 조 실장이라고 불리는 그림자 같은 인물에게 걸었다. 그는 강태환의 사적인 해결사이자 불법적인 일을 처리하는 행동대장이었다. 조 실장, 한유진이라는 여자를 24시간 미행해. 그리고 그 여자 주변 인물들, 특히 김 변호사라는 놈, 샅샅이 뒤져서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긁어모아. 그 여자가 뭘 믿고 저렇게 날뛰는지 알아내야겠어. 필요하다면 겁을 좀 줘서라도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이제 싸움은 이사회 회의실에서 어두운 뒷골목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다시 상황실. 유진은 부서장들과의 첫 공식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환처럼 호통치거나 군림하지 않았다. 오히려 각 부서의 정직한 현황 보고를 경청하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핵심을 꿰뚫었다. 그녀는 유능하지만 강태환의 독재 아래에서 숨죽이고 있던 직원들의 능력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사내 전체 방송을 통해 모든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진성그룹 임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그룹의 비상 경영을 책임지게 된 한유진입니다. 우리 그룹은 지금 중대한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강태환의 범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투명성과 능력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시대를 약속했다. 그녀는 전면적인 외부 독립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정직하게 일해온 직원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리더십은 공포가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회의가 끝난 후 생산관리팀의 한 부장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강태환 시절 비용 절감을 이유로 번번이 묵살당했던 공장 안전 설비, 노후화 문제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내밀었다. 유진은 그의 용기를 칭찬하며 보고서를 즉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태환의 철권 통치 아래에서는 불가능했던 소통이 시작된 것이다. 그날 밤 늦게까지 남아 업무를 정리하던 김 변호사가 퇴근을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인적이 끊겨 스산한 주차장에서 그가 자신의 차로 향하는 순간이었다. 끼익!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번호판도 없이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그를 향해 돌진하더니 불과 몇 인치 앞에서 급정거했다. 김 변호사가 놀라 멈춰 서자 차창이 스르르 내려갔다. 어둠 속에서 조 실장의 비릿한 미소가 드러났다.
김 변호사님 맞으시죠? 그는 가짜 친절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깊이 파고들면 다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거든요. 몸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말을 마친 세단은 굉음을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겨진 김 변호사는 잠시 흔들리는 다리를 붙잡았지만 이내 그의 눈빛은 더욱 굳건하고 결연해졌다. 전쟁의 제2막이 이제 막 어둠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진성그룹 본사 39층. 한유진의 팀은 평범한 회의실 하나를 완벽한 보안시설을 갖춘 워룸으로 개조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에는 진성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그리고 핵심 인물들의 관계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김 변호사가 지난밤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가 겪었을 위협의 무게가 느껴졌다. 포렌식 회계 전문가인 에반스 씨의 미간이 굳어졌다. 그러나 한유진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렸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제부터는 속도전입니다. 강태환 전 회장이 자신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의 돈줄과 손발을 잘라야 합니다. 워룸의 중심에는 에반스가 서 있었다. 그는 수주간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대한 부패의 지도를 펼쳐 보였다. 강태환은 지난 10년간 케이맨 제도와 파나마 같은 조세 회피처에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도표를 가리켰다. 첫째, 횡령입니다. 원자재나 서비스를 이 유령 회사들을 통해 비싼 값에 구매하는 것처럼 꾸며 그 차액을 강태환의 해외 비밀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지난 5년간 이런 방식으로 빼돌린 돈이 최소 3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비자금 조성입니다. 이 돈은 박 의원 같은 정치인이나 검찰 언론계 인사들을 매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불리한 기사를 막고 정부의 특혜 사업을 따내는 대가였죠. 이것이 바로 강태환의 거미줄입니다. 에반스는 수많은 서류 더미 속에서 한 인물의 프로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재무팀의 이동민 부장. 평범한 중년 남성의 사진이었다. 이동민 부장. 이 모든 불법 거래의 최종 승인란에는 그의 전자 서명이 찍혀 있습니다. 그는 강태환의 금고지기이자 이 거미줄의 중심에 있는 핵심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를 확보해야만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동민 부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장면은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로 전환된다. 이동민 부장은 창백한 얼굴로 방 안을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덫에 걸린 쥐였다. 강태환의 몰락 이후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잠시 후 그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입을 열면 당신 가족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옷장으로 가 닥치는 대로 옷을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다. 해외로 도망쳐야 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의 아파트 건너편에 주차된 차 안에서 조 실장의 부하들이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동민이 공항으로 향하는 순간 그를 조용히 처리하라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유진의 워룸. 그녀는 강태환 측이 이동민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 정확히 예측했다. 그래서 직접 접촉하는 대신 더 교묘한 방법을 선택했다. 김 변호사님, 신뢰할 수 있는 독립 언론인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진성그룹의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터뜨리는 겁니다. 특히 이동민 부장이 소속된 부서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동민 부장이 더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우려를 표했다. 아니요. 오히려 그를 보호하는 장치가 될 겁니다. 사건이 공론화되면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같은 공식적인 기관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태환 측도 대중의 이목이 쏠린 인물을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워지죠. 우리는 그를 어둠 속에서 빛 속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유진의 계획대로였다. 다음 날 아침 한 탐사보도 전문 매체를 통해 진성그룹 수천억대 분식회계 의혹, 검찰 수사 착수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터져 나왔다. 여론은 들끓었고 금융감독원은 즉시 특별조사팀을 꾸리겠다고 발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강태환은 극도로 초조해졌다.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는 조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명령했다. 당장 이동민을 잡아 검찰 놈들 손에 넘어가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놈의 입을 막아야 해. 그날 저녁 이동민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해외 도피 자금을 찾기 위해 차로 향하고 있었다. 그가 차 문을 열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나타나 그의 앞을 막아섰다. 조 실장의 부하들이었다. 이 부장님, 저희랑 잠시 가실 곳이 있습니다. 누구쇼? 이동민이 뒷걸음질 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그들은 순식간에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바로 그때였다. 주차장 입구에서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이 굉음을 내며 미끄러져 들어와 순식간에 조 실장의 부하들을 포위했다. 차 문이 열리고 김 변호사가 프로페셔널한 경호팀과 함께 내렸다. 완벽한 역포위였다. 조 실장. 김 변호사가 얼어붙은 조 실장의 부하들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납치 및 불법 감금은 형량이 꽤 높지. 여기서 멈추는 게 당신 신상에 좋을 거야. 우리 뒤에는 스위스 최고의 로펌이 있다는 걸 잊지 마. 수적으로나 기세에서 완전히 밀린 조 실장의 부하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김 변호사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이동민에게 다가갔다. 그는 협박하는 대신 손을 내밀었다. 이동민 부장님,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신뢰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할 용기만 내준다면 베리타스 캐피탈이 당신과 당신 가족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해외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고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모든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강태환의 썩은 동아줄을 잡고 함께 가라앉을 것인지 아니면 정의의 편에 서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 이제 당신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두 개의 거대한 힘 사이에서 이동민은 김 변호사가 내민 손과 자신의 떨리는 손을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그의 선택에 진성그룹의 운명 그리고 강태환의 마지막 숨통이 달려 있었다. 강태환이 짜놓은 거대한 권력의 거미줄이 이제 그 중심 기둥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김 변호사가 내민 손. 그것은 단순한 구원의 손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와의 단절이자 미래를 향한 선택지였다. 이동민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뇌리에는 조 실장의 살벌한 협박과 강태환 밑에서 부역하며 보냈던 지난 세월의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곧이어 그는 더 이상 쥐처럼 숨어 살고 싶지 않다는 갈망,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혔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김 변호사의 손을 굳게 잡았다. 제요. 살고 싶습니다. 제 가족을 지키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정이 내려진 순간 이동민은 베리타스 캐피탈의 철저한 보호 아래 즉시 현장을 빠져나와 안전가옥으로 옮겨졌다. 그가 자신의 보험으로 따로 빼돌려 두었던 비밀 장부와 USB까지 넘기면서 강태환의 제국을 무너뜨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유진의 워룸은 며칠간 불이 꺼지지 않았다. 에반스와 감사팀은 이동민의 증언과 그가 제공한 물리적 증거들을 그들이 확보한 디지털 데이터와 밤낮으로 대조했다. 하나의 거짓말이 드러나면 그와 연결된 10개의 거짓말이
연쇄적으로 무너졌다. 강태환이 구축한 부패의 거미줄은 그 실체를 완전히 드러냈다. 모든 불법 거래, 모든 뇌물 횡령된 돈 한 푼 한 푼의 흐름까지 완벽하게 그려진 범죄 지도가 완성되었다. 이제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조용히 검찰의 자료를 넘겨 법의 심판을 기다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한유진은 다른 방식을 택했다. 강태환이 그룹의 공적인 자산을 이용해 사적인 욕망을 채웠던 그의 몰락 또한 가장 공적인 무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의 실현이라고 그녀는 믿었다. 유진은 최대 주주의 대리인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사용해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소집의 공식적인 명분은 최근의 경영 위기 상황에 대한 경과보고 및 진성그룹의 미래 비전 발표였다. 그것은 강태환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위한 완벽한 무대였다. 자택에 연금된 채 자산이 동결된 강태환은 임시 주총 소식을 듣고 코너에 몰린 짐승처럼 날뛰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대포폰을 이용해 자신의 네트워크에 남아있는 마지막 찌꺼기들을 총동원했다. 박 의원 주총에 반드시 참석해서 이 모든 게 저 스위스 펀드의 불법적인 경영권 찬탈이라고 주장해 주시오. 이건 애국하는 길이야. 외국 자본에 우리 기업을 통째로 넘길 수는 없지 않소. 그는 애국심에 호소하며 이 싸움을 토종 기업을 지키려는 자신과 그것을 약탈하려는 외국 투기 자본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려 발버둥 쳤다. 주주총회 당일. 총회장은 주주기관 투자자 수십 명의 기자들 그리고 수백 명의 직원들로 가득 차 긴장감이 감돌았다. 초췌하지만 여전히 반항적인 눈빛을 한 강태환이 박 의원을 비롯한 몇 안 되는 측근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바닥에서부터 총회를 뒤흔들어 놓을 작정이었다. 정시가 되자 한유진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차분하고 당당했다. 좌중을 압도하는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비난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진성그룹이 나아갈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바로 그때 강태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 여자는 스위스 투기 자본의 앞잡이일 뿐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적대적 인수합병, 경영권 찬탈입니다. 박 의원도 거들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해외 투기꾼들에게 진성의 영혼을 팔아넘길 수 없습니다. 소란스러워지는 장내를 향해 유진은 그들을 조용히 응시했다. 그리고 마이크에 대고 차갑게 말했다. 적대적 인수라고 하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렇다면 이전의 경영진이 진성그룹에 얼마나 우호적이었는지 한번 다 함께 보도록 하죠. 그녀가 손짓하자 그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그곳에 나타난 것은 파워포인트 자료가 아니었다. 검찰청 조사실에서 촬영되고 있는 실시간 영상이었다. 화면 속에는 증인석에 앉은 이동민 부장이 있었고 그는 검사 앞에서 공식적인 증인신문을 받고 있었다. 증인은 강태환 전 회장의 지시로 2018년부터 5년간 총 32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약 35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일부를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로 공유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 모두 사실입니다. 이동민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이 흘러나오는 순간 스크린이 분할되며 다른 한쪽에는 그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강태환의 서명이 담긴 비밀장부 해외 계좌로의 송금 내역서, 그리고 강태환이 뇌물을 받은 관리들과 은밀히 만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 증거는 압도적이고 반박 불가능했다. 카메라는 객석에 앉아있던 박 의원을 비췄다. 그의 이름과 함께 그의 차명 계좌번호가 스크린에 대문짝만하게 뜨자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유령처럼 변했다. 그는 슬그머니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객석에 잠복해 있던 사복 차림의 검찰 수사관들이 조용히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박진태 의원님, 특정 범죄 가중처벌배
옵상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 의원을 시작으로 강태환의 편에 서서 소리치던 측근들의 이름과 범죄 사실이 하나씩 스크린에 떠올랐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거나 도망치려다 줄줄이 체포되었다. 총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에 찬 고성을 질렀다. 강태환은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동맹들은 모두 사라졌고 그의 모든 죄악이 온 세상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는 단상 위에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증오가 아닌 마치 오래된 사건 파일을 셔터 내리듯 고요하고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강태환은 더 이상 소리치지 못했다. 그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완전히 무너진 남자였다. 심판은 법정의 판사가 아닌 그가 지배하려 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반박할 수 없는 진실 그 자체에 의해 내려졌다. 유진의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혼란을 뚫고 장내에 울려 퍼졌다. 이제 진성그룹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 말은 낡은 시대의 종언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최후의 판결은 그렇게 내려졌다. 최후의 판결이 내려진 주주총회장. 혼란은 서서히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경외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묘한 정적이 흘렀다. 기자들은 모두 퇴장했지만 주주들과 직원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단상 위에 한유진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를 되새기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대신 진성그룹의 재건을 위한 명확하고 희망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및 임직원 여러분, 과거의 어두운 장은 오늘로써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고 더 강하고 깨끗한 진성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녀는 즉시 그동안 강태환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으나 모두가 그의 실력과 강직함을 인정하던 생산관리본부장을 신임 CEO 대행으로 임명했다. 예상치 못했지만 모두가 수긍하는 능력주의에 기반한 첫 번째 인사였다. 그녀는 강태환의 과시욕으로 무분별하게 인수했던 비주력 계열사들을 과감히 매각하고 확보된 자금을 그룹의 핵심 사업과 차세대 기술 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모든 직원이 부당한 지시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스위스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독립적인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연설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했고 모든 문장에서 회사를 살리겠다는 진심이 묻어났다.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교체가 아니었다. 진정한 의미의 복원이었다. 그 후 몇 달간 폭풍은 법정을 휩쓸고 지나갔다. 강태환은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배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긴 법정 다툼 끝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그의 모든 사유재산은 몰수되었다. 뉴스에 나온 그의 마지막 모습은 일장에서 보았던 위압적인 제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죄수복을 입은 늙고 패배한 노인의 모습일 뿐이었다. 조 실장과 그의 부하들은 납치 미수 및 폭력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박 의원을 비롯한 부패한 거미줄의 일원들 역시 정치적 파멸과 함께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한때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던 검은 권력의 네트워크는 그렇게 완전히 해체되었다.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진성그룹은 놀라운 속도로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주가는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렸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사무실은 밝고 개방적인 분위기로 바뀌었고 회의실에서는 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아이디어가 오갔다. 신임 CEO는 젊은 직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혁신적인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유진은 그룹의 CEO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녀의 목표가 아니었다. 그녀의 역할은 진정한 소유주인 베리타스 캐피탈의 철학을 대변하는 수호자였다.
베리타스 캐피탈은 저평가되고 부실하게 경영되는 기업에 투자하여 그 구조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였다. 진성그룹은 그들의 성공적인 포트폴리오 중 하나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진성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서 해질녘의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 변호사가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으셨군요. 김 변호사가 말했다.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아니요, 김 변호사님. 저는 아무것도 바로잡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것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놓았을 뿐입니다. 진실이 있어야 할 자리, 양심이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노력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자리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수심의 성취감이 아닌 어지러웠던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운 자의 조용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얼마 후 한유진은 다시 진성그룹의 1층 로비를 걸어 나왔다. 몇 달 전 모두의 동정과 경멸 속에서 쫓겨나듯 건물을 나섰던 그 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녀를 마주친 직원들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심을 담아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거의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의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화려한 리무진이 아닌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세단에 올라탔다. 운전대를 잡은 그녀의 눈빛은 다음 임무, 다음 정의를 향한 싸움을 준비하는 듯 고요하고 깊었다. 폭풍은 끝났다. 진성그룹에는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그녀가 되찾아준 희망의 빛이 가득했다.